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은 회식을 하고 왔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장은 어떠셨는지 여쭤보는 게 좀 죄송하네요. 오늘 장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 보시다시피 하락폭이 굉장히 큽니다. 이 정도면 10월달에 연상시키는 하락인데요. 매동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런 장에서도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존재해요. 좀 약간 아리달송한 장입니다. 10월달에 폭락할 때 이렇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개인이 거의 8천억을 매수했죠. 외국인이 2천억 팔았다고 나오는데 얘네가 거의 한 5천억을 팔다가 동시효과 때 3천억을 샀습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제가 정말 궁금해서 장이 끝나고 삼성전자를 보고 있는데 하한가 가더라고요. 결국엔 뭐 당연히 하한가로 안 끝나겠지만 왜 그랬을까요? 네,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아무튼 상승 하락 종목수를 보시면 오늘 돈을 벌었다라고 하시는 분은 거의 찾기 힘들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외국인 기관도 손해입니다. 근데 제가 좀 종목들을 쭉 둘러봤는데 빠르게 다 둘러봤어요, 진짜. 좀 시장에서 관심 받았던 종목들을 다 둘러봤는데 거의 다 공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를 위에 쳐놓고 못 올라가게 막은 거예요. 네. 일단은 제가 잘못 예측한 게 오늘 장은 이 외국인이 던질 거라는 건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옵션 포지션을 봤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외국인이 던질 건데 얘들은 275 이하로 떨어져야지 수익인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던져서 275 이하로 떨어뜨리겠다. 더군다나 iShare 그 MSCI 지수가 우리 코스피보다 먼저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외국인이 던지겠구나. 근데 금융 투자가 방어에 들어오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 이게 아니네요. 금융 투자는 옵션 포지션을 왜 그렇게 취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오늘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장이었고 막판에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게 금융 투자가 던진 겁니다. 연기금이랑. 아무튼 오늘 좀 알 수 없는 장이네요. 이 정도면. 일단은 이거는 좀 주의 깊게 봐야겠죠. 이런 장에서도 산 종목이 있습니다. 얘네가. 무엇을 샀는지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은 오늘 샀는 종목들은 메모를 해두시고 계속 보는 게 좋아요.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샀잖아요. 이 종목들을 한번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뭐 선물 인버스 저런 거 안 보셔도 돼요. 오늘 기관은 그냥 팔려고 작정을 했었습니다. 지금 인버스랑 코스닥 인버스랑 코덱스 인버스랑 그냥 엄청 샀죠. 셀트리온이 오늘은 괜찮았을 것 같네요. 예. 하나케미칼, 애경산업. 그 다 아는 종목들이죠. 그러니까 얘네가 늘 사는 종목들을 사고 있긴 합니다. 판 종목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 팔았으니까. 그래도 제일 많이 판 게 뭐냐 하면 오늘 HLB가 엄청 떨어졌죠. 신라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레버리지, 코스닥 레버리지 다 팔고 기관은 아예 작정을 했네요. 지금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롤오버를 했다는 건데 옵션을 진짜 좀 그러네요. 미증시는 하락 중입니다. 선물이 아니고 미증시가 하락 중입니다. 딱히 하락할 이유는 없지만 일단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미증시가 상승으로 끝날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일어나서 보니까 장막판에 엄청 떨어졌더라고요. 상승하다가. 그래도 양봉으로 끝나서 그렇구나라고 했는데 좀 그렇습니다. 예. 미증시도 뭐 어떻게 가는지 잘 예측이 안 됩니다. 일단 내버려 두시죠. 야간 선물은 떨어질 게 또 뭐 있다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269입니다. 이게 진짜 일단 좀 지켜보시죠. 환율은 1200원 뚫겠는데요. 이게 1200원 뚫는 순간 폭등할 겁니다. 1250까지 열어놔야 돼요. 차트상 보면 더 올라가기 힘든 상황이긴 한데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 체계적인 위험이나 그 시장 외적인 요인은 고려하지 않고 차트만 봤을 때 지금 오르기 더 힘들어요. 저기서 어떻게 더 오릅니까? 이게 뭐 9일 제주도 아니고 좀 그렇습니다. 유가는 떨어지겠죠. 지금 글로벌 정세가 좀 불확실합니다. 그 컨틴전시 플랜을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어쩔 수 없잖아요. 장이 이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로 가실 거면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냥 놔두고 지켜보시면 되는 거죠. 예. 이게 근데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 지금 비중을 좀 줄여놨는데요. 오늘 비중을 좀 확대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그 어제까지 단기 조정이 끝나고 오늘 좀 움직임을 보여줄 것 같다. 옵션 만기일에. 어떤 분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뭐 결과론적인 겁니다. 뭐 하락을 기회로 사신다고 하신 분도 있었는데 안 사셨겠죠. 예. 안 사셨길 바랍니다. 저도 오늘 그냥 관망했어요. 단타만 쳤습니다. 오늘 좀 변동성이 있는 것들 위주로 해서 단타만 좀 쳤어요. 단타로 좀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뭐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당연히 떨어졌죠. 거의 평균적으로 4, 5% 떨어졌습니다. 저도. 그래서 좀 계좌가 좀 안 좋긴 해요. 지금 상반기 때 벌었던 거, 상반기가 아니고 5월까지 벌었던 거 반을 까먹었습니다. 예, 뭐 저도 개미 투자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잃었으면 저도 잃었어요. 예, 제가 뭐 종목을 안 가지고 말로만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저도 다 종목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다행인 거는 제 스스로 다행이라고 생각한 점이 뭐냐면 하락률 상위에 들어갈 만한 종목들은 없어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컨틴전시 플랜을 좀 세워보면요. 일단 첫 번째 케이스로 미중 무역 합의가 결렬된다. 라고 이게 확률이 한 3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뭐 전문가라고 하기 좀 그러네요. 지들이 뭘 안다고. 예. 그럴 거면 정신을 좀 맞추던가. 아무튼 예. 뭐 확률은 그냥 참고 삼아 들으시고요. 미중 무역 합의가 결렬된다. 이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미중 무역 합의는 분명히 합의될 거예요. 라고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결렬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일괄 매도하시면 됩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거 일괄 매도하시고 하락을 기다린 다음에 사시면 돼요. 케이스 두 번째는 미중 무역 합의가 연기된다. 연기된다고 했을 때 관세를 부과하고 연기를 하는 거랑 관세를 유예하고 관세를 부과하는 거랑 관세를 유예하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을 때 비중을 좀 축소하고 관망해야 돼요. 관세를 부과하고 연기한다라고 했을 때는 비중을 축소하셔야 됩니다. 일괄 매도까지 하실 필요 없고요.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게 좋아요. 관세를 유예하고 연기한다라고 했을 때는 관망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하락폭이 어느 정도냐 하면 미중 무역 합의가 결렬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정도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3%, 2% 이상 떨어진 거는 정말 글로벌 정세에서 체계적인 위험이 발생했을 때 나오는 하락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은 정상적인 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옵션 만기일인 것도 있었지만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좀 리스크가 발생했죠. 세 번째 케이스는 미중 무역 합의가 타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하락폭만큼 만회할 거예요. 그 이상 올라가는 건 힘들겠지만 하락폭만큼은 메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비중 확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예. 이때까지 손해봤던 거 메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근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 지금 관세를 받잖아요. 관세를 받으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무엇을 할까요? 걔네가 뭐 보복 관세 해봐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좀 미들 그라운드를 찾아서 합의를 할 것 같긴 한데 좀 그렇습니다. 예, 외신입니다. 트레이톡스 스타 제가 지금 못 읽어보고 바로 했습니다. 늦어가지고 그 제목만 뽑았는데 일단은 예, 트럼프가 오늘 이렇게 얘기했죠. 중국이 딜을 깼다라고 이렇게 트위터를 하면서 하락이 시작됐는데요. 여기 얼굴인데 진짜 트럼프가 좀 얄밉죠. 예, 진짜 얄밉습니다. 그래놓고 또 트위터에다가 마가라고 하더라고요.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그러니까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다 행동을 하고 있는 건데 글로벌 그 경제가 망가지고 있죠. 이런 걸 보면 좀 그래요. 어차피 뭐 정치인들이야. 뭐 주식도 안 할 거고 부동산은 뭐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긴 하던데 보니까 쟤네는 그 트럼프도 그렇고 증시가 떨어지든 말든 관계가 없어요. 예. 재산할 때 되면 또 관리한다고 올리겠죠. 예. 그때 되면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락폭은 다 만회할 거예요. 나중에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만회하고 있습니다. 증시가 떨어지면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당연히. 근데 너무 화가 납니다, 이런 걸 보면 저는. 예. 아무튼 진짜 너무 약여오릅니다, 이런 걸 보면. 그 트럼프가 뭐 미중 무역 분쟁으로 왈가왈부하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정치적인 문제니까. 근데 마가라고 딱 트위터에 치고 트윗을 하는 순간 진짜 열이 받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초딩도 아니고 진짜 나이 먹고 왜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이번 트레이드 텐션이 똑같습니다. 예. 지금 이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해서 글로벌 스톡이 계속 킵온 아이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지켜보고 있다. 디즈니가 이 실적에도 불구하고 떨어지고 있다. 이건 뭐 그 체계적인 위험인 상황이죠. 뭐 그래서 딱히 뭐 고려할 건 없어 보입니다. 개미 털기 하는 걸 수도 있고요. 예. 그 코쟁이 개미들 좀 털고 있는 걸 수도 있죠. 그다음에 패드가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곧 나옵니다. 근데 지금 얘네가 그 금리를 떨어뜨린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딱히 뭐 집중할 만한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건 지금 논외예요. 예, 저건 관심이 없습니다. 우버가 이제 IPO를 합니다. 지금 생각과는 다르게 조금 더 싸게 47달러에 한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증시에서 자율주행이랑 그 공유경제에 관련된 거 종목 몇 개 있잖아요. 제가 시간이 있으면 좀 빠르게 찍어보고 싶긴 한데 그런 것들 좀 보셔야 돼요. 예, 그런 것들이 이 하락장에서 좀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신은 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그냥 뭐 미중 무역 합의 때문에 뭐 떨어졌다 이런 얘기밖에 못해요. 지금 분석을 못합니다. 뭐 그 사람들이 무슨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에 뛰어들고 있지도 않고 차라리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이 시장 분석을 더 잘하실 거예요. 그 시장을 참여하시면서 봤지 않습니까? 왜 떨어지는지. 아무튼 내신 중에 북한이 진짜 예. 좀 짜증나네요. 이런 건 좀 짜증나네요. 예. 또 미사일 또 쐈습니다. 이번 400km짜리인데 이 정도면 일본까지 가겠죠. 일본이 또 발끈하겠죠. 예. 그 외신에서 얘들이 이제 그 올드 플레이북을 들고 나와서 점점 더 긴 거리로 쏠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저래놓고 그 언론에서는 그냥 자주 국방을 위한 훈련 중에 하나지 나한테 뭐라 하냐, 이거 당연히 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그 더 먼 거리를 쏴버렸어요. 이거에 대한 반응은 많이 없을 겁니다. 사실 뭐 원래 첫 번째가 좀 타격이 큰데 두 번째는 뭐 그닥이죠. 두 번째는 그닥인데 거기다가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을 이유로 옵션 만기를 핑계 삼아 이렇게 떨어뜨려 놨는데 내일 오전에 반대 매매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학을 시작합니다. 개발학을 시작할 거예요. 내일 개발학을 시작하는데 반등폭이 얼마나 클지 모르겠어요. 저는 반등을 하면 이제 좀 비중을 줄일까 생각 중입니다. 오늘은 그냥 놔뒀어요. 오늘은 놔뒀습니다. 그냥 하락하든지 말든지 그냥 레디고 했습니다.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뭐 볼 게 있나요? 그냥 계속 떨어졌는데 마지막에 외국인이 산 게 있습니다. 이것도 볼 게 없습니다. 다 팔았죠. 다 팔았습니다. 철강 금속을 좀 사고 운수 장비를 사고 아무튼 오늘 삼성전자는 다 팔아버렸어요. 삼성전자를 거의 한 얼마 팔았더라? 200만 주인가 팔았죠. 근데 마지막에 샀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캡처를 좀 해뒀는데 창구를 좀 분류하려고 하는 겁니다. 창구 어떤 창구가 어떤 놈들인지를 이럴 때 좀 파악해야 돼요. 아무튼 오늘은 진짜 대형주 위주로 어마무시하게 떨어졌습니다. 진짜 이게 10월장이랑 좀 다른 게 있어요. 10월장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죠? 떨어지는 게 전체적으로 다 떨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오늘 그 코스피가 3% 떨어졌잖아요. 3% 떨어졌는데 전체적으로 거의 3, 4% 떨어졌어요. 종목들이.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너무 많이 떨어지고 이래서 지수가 떨어진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거의 그냥 일률적으로 패시브로 그냥 밀어버린 거예요. 인버스 같은 걸로. 아무튼 그렇습니다. 금융투자. 금융투자 진짜 오늘 진짜 기관이 정말 뼈아픈 상황이네요. 이게 너무 확신을 하면 안 되는데 저는 금융투자가 정말 방어해 줄 줄 알았습니다. 지수를. 매달 그래 왔는데 이번 달은 안 하네요. 확실히 확신을 하면 안 됩니다. 댓글에서
그 좀 일침을 주신 분의 말을 보고 좀 깨달은 게 많은데요. 예, 역시 확신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을 보시면 코스닥도 볼 거 없습니다. 예, 코스닥을 보시면 금융투자금으로 코스닥을 좀 샀네요. 외국인이 다 팔았죠. 다 팔았습니다. 예. IT 하드웨어 좀 사고 파트론 이런 거겠죠. 반도체 파트론 사고 기관 다 팔았는데 금투는 뭘 샀죠? 유통을 엄청 샀네요. 제약 조금 사고 우량기업 사고 도대체가 알 수가 없습니다. 기타 보민이 엄청 샀네. 잠깐만. 아, 기타 보민이 거의 다 죽어 담았네요 밑에서. 그 중에서도 안 사는 게 IT 하드웨어네. 좀 매동이 좀 아쉽습니다. 진짜 오늘은 좀 아쉬워요. 이 정도까지 될 줄 몰랐는데 뭐 예. 잘 대응하셨으리라 생각은 되지만 쉽지 않았겠습니다. 이게 기우인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 그 MSCI iShares 지수가 여기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까지 내려와 있어요. 이거 뭐야 이거? 지금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왜 이러지? 예, 이게 여기까지 내려와 있어요. 5%가 더 떨어져야 됩니다. 이거에 따르면 지금 거기다가 지금 4%가 떨어지고 있어요. 현재 MSCI 지수가 그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락이 멈췄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여기서 중국 증시의 좀 사례를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여기서 반등 조금 주고요. 다시 이렇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전 내일 반등할 때 어느 정도 반등하는지 보고 거래량이 어느 정도 터지는지 보고 대응을 할 거예요. 이 선을 깨기 쉽지 않을 건데 코스닥은 여기까지는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아직은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일은 코스피 위주로 정리를 할 거예요. 제약은 추세선 이탈했습니다. 더 이상 볼 게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다 안 좋죠.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장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다 빠져버리면 기술적 분석이 무의미해집니다. 조금 있다가 종목 분석에서 그 종목들을 볼 건데요. 보시면 알 거예요. 뭐 지지선이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그냥 뭐 다 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투매가 나온 거죠. 오늘 투매가 나왔고 내일 오전에 반대 매매 나오는 게 걱정인데 일률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반대 매매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투심이 안 좋고 더군다나 그 우리 형제께서 미사일을 쏘셨기 때문에 내일 장은 정말 다이나믹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 콜옵션 엄청 샀죠 외국인이. 근데 아직 멀었으니까요. 다우존스는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얘들은 아직 떨어질 텀이 많아요. 예. 뭐 여기까지 떨어져도 됩니다. 지금 일부러 트럼프가 빼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요. 예. 좀 열어놓고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이게 지금 현재 떨어졌는데 한국 증시가 이쯤에 있습니다. 이쯤에 있는데 지금 아이시아는 여기까지 와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4% 빠지고 있죠. 이렇게 되면 외국인이 계속 살 거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예.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예, 중국 지수를 보시면 중국 오늘 많이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결국에는 이해 당사자가 별로 안 떨어졌는데 우리나라만 엄청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옵션 만기일의 영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될 부분에서 안 해버리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일단은 얘들이 하락 지속형인데요. 지금 언제 하락을 잡아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거래량을 좀 동반한 양봉이 발생하는 그 스톱하는 캔들이 보여야 돼요. 여기까지고요. 좀
장 자체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확실하게. 마음이 별로 안 좋으실 것 같은데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좀 손실을 최소화하고 다시 기다렸다가 그 손실을 만회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어떤 책에서 투자자라는 정의를 했는데요. 투자자는 본인이 스스로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기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해결을 할 줄 아는 게 투자자인 거예요. 그게 아닌 이상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도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손실이 났다고 해도 뇌동매매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계획을 세워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 아까 컨티니지 플랜을 세웠잖아요. 지켜볼 거예요. 제가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좀 능동적으로 대응을 못하는 것도 있어요. 오늘 사실 회의가 끝나고 나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아쉽긴 하네요. 예. 아쉽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예. 코스닥이 2, 3% 이상 빠지면 좀 한동안 발을 빼야 됩니다. 진짜 발을 빼야 돼요. 10월 달에 한번 느꼈잖아요. 2% 빠지고 난 다음에 진짜 미친 듯이 빠졌습니다. 장이. 그 정도까지 빠질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경계를 해야겠죠. 굳이 뭐 하락장에서 비중을 베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비중을 확대하려고 했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관망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종목 진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